안녕하세요. 비바스테이션 구독자 여러분. 지난 편에는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 기초적인 정보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 등골 빼먹는다, 등골 브레이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유학 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생활비는 얼만큼 들어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지니 아빠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보통 1년에 1억이 들어간다, 미국 유학은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미국 학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궁금한데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고 뭐 얘기하고 싶은데 비쌉니다. 비싼 건 이제 사실이고요.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좀 많이 비싼 편이고, 크게 볼 때 미국 대학교의 학비는 사립대학교하고 주립대학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립대학교들은 보통 4만 불에서 비싸면 6만 불까지 환율이 보통 한 1,200원 정도 하니까 4,800만 원에서 7,200만 원까지 너무 비싸요. 이렇게 비싼 학비들이 있고, 네. 물론 이제 아주 극히 뭐 일부 종교계 학교는 싼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최상위권의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이비리그나 이런 데들은 다 사립대학교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주립대학교가 있습니다. 주립대학교는 일반적으로 3만 불에서 3만 5천 불 사이가 노멀한 학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비싼 데는 UC나 뭐 미시간 대학교나 이런 데는 4만 불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뭐 사립대랑 별 차이가 없는데, 그 외에 주립대학교들은 보통 3만 불에서 3만 5천 불, 우리나라 돈으로 3,500에서 4천만 원 정도, 이 정도 학비를 보시면 되고, 근데 일부 좀 정말 이제 몇 학교들은 싼 데들도 있어요. 그렇게 싼 데들은 보통 한 2만 불 전후의 학교들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저희가 외국인이라서 또 학비가 비싸다고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친구한테도 들었는데, 예. 친구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학생에 비해 10배가 학비가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게 사실인가요? 들으시긴 들으셨는데 네. 살짝 과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한 주가 한 국가처럼 운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주 내에서 세금을 내고 거주하는 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학비 차이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UC 버클리 같은 네. 경우에 뭐 예를 들어 뉴욕주에 내가 살아요. 네. 그런 학생이나 한국에 살아요. 혹은 뭐 베트남에 살아. 그런 학생들은 1년에 내는 학비가 4만 4천 불대 정도 됩니다. 근데 내가 캘리포니아에 살아. 이제 LA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1년에 한 14,000불 정도. 이렇게 해서 인스테이트하고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학비가 차이가 한 3배 정도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대략적인 가격들은 들었지만 실제 학교 학비가 또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US 뉴스 랭킹 2021년 발표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인 프린스턴 대학교가 56,010불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교, 여러분들 하버드 되게 꿈꾸시잖아요. 하버드 대학교는 얼마나 하냐? 55,587불 합니다. 또 MIT, 이제 하버드가 2위고 이제 공동 이제 2위가 이제 MIT인데 MIT가 55,878불 되고요. 그다음에 또 시카고 대학교 유명하잖아요. 시카고 또 대도시에 있고 하니까 시카고 대학교가 60,963불, 좀 비싸죠. 네. 예, 6만 불이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또 의대로 되게 유명한 조스 홉킨스, 또 뭐 어떤 뭐 교수님들 많이 이게 나오셔서 막 많이 강연도 하시잖아요. 그분이 나오신 대학교가 58,720불 정도 합니다. 코넬 대학교, 코넬 대학교도 이제 규모가 좀 큰 대학교예요. 네. 그리고 학비도 좀 비싼 대학교인데 61,015불, 굉장히 비싸죠. 네. 여기까지 다 사립대학교였고요. 상위 랭킹 중에서 이제 랭킹이 높은 대학교 중에서 주립대학교도 있어요. UC 버클리, 유명하잖아요, UC 버클리.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 내 학생들은 14,361불이에요. 되게 싸요. 네. 1,600만 원 정도니까 뭐 할만하죠. 근데 주 외거나 한국이거나 베트남이거나 이러면 44,115불입니다. 꽤 비싸죠. 네. 이제 30위권 내에서 가장 저렴한 대학교가 어디 학교냐면 플로리다 대학교예요. 플로리다 대학교는 외국인들에게도 28,658불로 3만 불이 안 돼요. 상당히 저렴한 대학교고, 그 주내 학생들은 얼마냐면요, 6,380불밖에 안 돼요. 한 700만 원밖에 안 돼요, 학비가. 정말 저렴하네요. 거의 우리나라 학비보다 더 싸잖아요. 네, 그런 대학교도 있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주 내 학생들에게 적용이 되지만 정말 저렴한 학비를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완전 여기 학교 학비는 저렴하다 이런 학교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이제 안타깝게도 사실
사실 이제 상위 랭킹에서 한 뭐 200위 정도까지 해서는 많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대학교가 많이 없는데 독특한 대학교가 하나 있긴 해요. 이제 브링엄영이라고 유타주에 있는 대학교인데 여기 네. 사립대학교인데 몰명교 재단의 학교예요. 근데 여기는 좀 학비가 좀 더 저렴해요. 보통 이제 10,000불 정도 전후로 형성돼 있어서 좀 싼데 대신에 이제 뭐 거기 이제 목사님 추천서 받아야 되고 해서 약간 들어가기가 약간은 뭐 이제 약간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네.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고 또 한 100위권 언저리까지 대학교 중에서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 플로리다 주가 이상하게 학교가 다 싸요. 아까 플로리다 대학교도 쌌잖아요. 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도 싸고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도 싸고 뭐 센트럴 플로리다도 싸고 해서 플로리다 주가 전반적으로 학비가 좀 저렴해요. 근데 한 103위 정도 하는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 같은 경우에 학비가 1년에 17,000불이에요. 그러면은 뭐 한 2천만 원 안 되는 학비거든요. 상위 랭킹 학교 중에선 굉장히 저렴하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뭔가 저희가 약간 예. 효도를 하고자 효도를 뭔가 공부를 해야죠. 좀 열심히 해서 예. 장학금을 받고자 할 때 저희도 이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제한적이긴 합니다. 첫 번째 주립대학교들은 장학금을 주긴 하지만 어떤 재정보조라든가 이런 국가장학금은 아니고 성적장학금을 주긴 합니다. 근데 주립대학교들은 성적장학금을 줘도 좀 짜게 줘요. 정말 짠돌이들이에요. 짠돌이. 주립대학교들도 재정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짠돌이들이고 근데 이제 일부 학교들 예를 들어 아리조나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비가 33,000불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14,000불 정도까지는 성적이 좋으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저렴해지잖아요. 네. 이제 그런 학교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장학금이 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립대학교들은 의외로 내가 성적이 좋으면 내가 성적이 이제 A급인데 약간 A-급 학교를 간다, 지원한다. 그러면 장학금 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었고 1년에 한 뭐 2만 불, 3만 불 이렇게 장학금 받고 가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생각보다 장학금을 받고 난 후에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 6만 불 학비인데 내가 2만 불 받아봐야 4만 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비싸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일부 미국의 사립대학교 중에서 조그만 소규모의 학부 중심의 대학교인 리버럴 아츠 대학교라고 있어요. 네. 이제 이런 대학교들은 우리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미국 내에서는 그래도 또 이 학교는 되게 좋은 대학교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대학교들은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파이낸셜 에이드라고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재정 보조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학교들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 돌아왔을 때 약간 학교 이름이 익숙치 않고 전체 랭킹을 치면 전체 랭킹에서 잘 안 나오고 리버럴 아츠 랭킹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민을 좀 하시고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학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사실 생활비도 또 얼마나 들지 생활비도 그쵸. 비싸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네, 실제로 생활비는 또 얼마나 들까요? 생활비가 네. 정말 이제 비싸게 드는 동네들이 있어요. 뉴욕 같은 데 사실은 작은 원룸 하나 얻어도 보통 한 350에서 뭐 400만 원, 500만 원 그 렌트비만 근데 뭐 바깥 빼고 생활비가 아니라 렌트비만 그 정도 나는 곳도 굉장히 많아서 사실 뉴욕 안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뉴욕 시내에서 못 머물러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강남에 이제 출근하면 네. 이제 보통 이제 저기 밑에서 이제 올라오잖아요. 옆에서 올라오고 그렇게 뉴욕도 뉴저지주나 아니면 롱아일랜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장거리 통학을 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도시도 있고요. 뉴욕이나 시카고나 아니면 뭐 LA나 샌프란 뭐 이런 도시들은 한 달 생활비가 정말 보통 한 400만 원, 500만 원 그냥 들어가고 좀 뭐 비싸게 더 생활하면 700~800만 원도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차를 몰면 보험료도 들어가야 되죠. 기름값은 좀 싸긴 한데 뭐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서울도 사실 이제 전 세계 그 도시 물가 생각하면 항상 상위권 안에 들어가잖아요. 서울이 물가가 상당히 생각보다 비싸고 특별히 이제 미국은 대학교들이 들어가면 거기가 도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캠퍼스 타운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제 한 5만에서 뭐 크면 한 10만 명 되는 도시가 있는데 학교 인구가 4만 명이에요. 그러면 거의 학교 뭐 학생들 네. 교직원으로 이제 그 도시가 구성된 거죠. 그런 데를 가면 땅이 워낙 크기 때문에 렌트비가 생각보다 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 2개짜리 집을 네. 구해서 친구랑 나랑 사이좋게 생활한다. 그러면 한 명당 부담해야 될 렌트비는 보통 뭐 한 40에서 50만 원, 60만 원 이 정도면 충분히 좀 좋은 집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생각외로 많이 안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요새 뭐 우유값 비싸다. 빵값이 전 세계 1위다. 뭐 고기도 비싸잖아요. 고기도 비싸고 쌀도 비싸고 뭐 다 대부분 사실 생활 물가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싼 편인데 미국이 전반적인 물가는 비싸다고 할지라도 먹는 거
그다음에 빵, 우유, 뭐 식재료 이런 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서비스가 들어가면 비싸지만 서비스가 안 들어간 식재료나 이런 거는 생각보다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물가가 생각보다 싸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식비에 대해서도 들었고 주거하는 거에 대해서도 들었는데 네. 그럼 종합적으로는 생활비가 이제 얼마나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NYU 같은데 뉴욕 대학교 이런 데에 들어가고 뉴욕에서 생활을 해요. 네. 그러면 진짜 1억 들어가요. 1억 이상 들어갈 수도 있고 풍족하게 쓴다 그러면 훨씬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내가 주립대학교, 좀 저렴한 주립대학교를 찾았어요. 주립대학교에서 캠퍼스 타운에서 생활을 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면 보통 한 4,500에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생활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네. 수 있고, 생각해 보시면 한국의 대학교, 예를 들어 지방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비용들 고민해 보시면 1년 학비가 한 1,000만 원 들어가죠. 그쵸. 그다음에 생활비 자취를 하면 한 달에 한 150 들어가거든요. 보통 뭐 이제 렌트비하고 뭐 생활비하고 뭐 학원비하고 이렇게 하면 150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1년에 들어가는 게 한 2,500 정도는 들어가요. 4,500, 5,000이 비싸긴 하지만 생각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이 상상하는 만큼의 어마무시한 가격은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혹시 제가 생활비를 이제 좀 벌어서 쓰자 하고 효녀네요, 효녀. 예. 아르바이트도 거기서 구할 수도 있나요? 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아. 이제 법적으로 네. 미국은 비자법상 학 내에서, 캠퍼스 내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건 합법입니다. 합법이고 네. 소셜 넘버도 나오고 내가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시간당 페이도 꽤 셉니다. 생활비를 전체를 벌긴 힘든데 그래도 용돈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어요. 네. 대신에 학 외에서 일하는 거는 불법이긴 합니다. 불법이라서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학 외에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네. 일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전 대통령이신 트럼프께서 그렇게 막 이렇게 막으려고 많이 했잖아요. 불법 이민자도 많고 캐시잡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일하는 친구들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지 마세요. 예, 하지만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얼마나 금액이 들어가는지에 그렇죠. 대해 알아봤는데 뭐 1억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더 저렴하게도 잘 다녀올 수 있다라는 건 알게 됐네요. 예, 네. 그렇죠. 사실은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물가에 비해서 거기가 비쌌기 때문에 네. 거의 뭐 빌딩을 팔아야지. 사실 이제 뭐 4년 유학하고 혹시 조기 유학까지 하시면 진짜 빌딩을 파신 분 봤거든요, 제가. 또 음악 하시고 막 그러시면. 그쵸. 근데 요새는 뭐 아파트 정도 파셔도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고 조금 이제 대출하시면 충분히 이제 한국에서 보내시는 거에 약간 더 어태치 하시면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학 비용 그리고 생활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다른 좋은 내용 가지고 미국 유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